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변호사 송선진입니다. 송선진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선거 살펴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들어서 정말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은 특히 함은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 조금 전에 보니까 속보로 또 내가 성급했다 해서 취소하겠다, 탈당 요구를 철회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탈당 요구와 함께 조혜진 국민의힘 후보가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죠. 바로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혜진 후보가 이번 주말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당원에 사과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내각은 총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의원들은 사죄하고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당직자 전원이 총사퇴를 지금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을 지금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대통령실이 사퇴하는 경우는 벌어지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절박하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보느냐? 이번 선거에서부터 특이하게 나타난 현상이요. 국민들은 유권자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나 크게 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바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도라고 하는 요소를 봅니다. 그리고 셋째, 인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로는 바람 투표적인 요소가 많았었는데, 국민들이 대답을 할 때는 그 바람이다, 또 정당 보고 찍는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 자기의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꺼림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인물 보고 투표하겠다, 정책 보고 투표하겠다, 이렇게 본인을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당 보고 찍겠다, 이런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냐, 구도냐, 인물이냐, 이런 선택 구조로 따질 때는 바람에 더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즉 바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권 심판론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다. 그러면 왜 정권 심판론이 먹히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이겠죠. 그중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 요소가 더 강하다고 했죠. 보통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도를 얘기합니다. 구도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는 과거에 지금까지 보아온 통계로 봐서는 여당이 하나고 야당이 여러 개로 나눠진다. 분열을 하면 진다. 어느 쪽이든 분열을 하면 진다. 이렇게 보통들 얘기했는데 이번 선거에 와서는 말이죠. 좀 특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범야권, 범여권 이런 표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사실 크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약간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개혁신당의 일부 후보들이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아웃된 무소속 후보로 나간 장예찬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계열이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이게 서로 배신자 프레임으로 처음에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갈등 요소가 많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특이하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다. 그리고 무지, 무능, 무도한 정부를 심판해달라 하면서 덕담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우리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그렇게 지지를 부탁한다 얘기했습니다. 이건 말이죠. 이제 범야권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나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처럼 서로 그들 간에 연합을 해서 전체 포션을 넓히는 이런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각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분열이 되면 거기가 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투표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가 일여 이야 아니면은 거꾸로 이여 일야냐, 이렇게 단일화 통합이 아주 주된 주제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와 비례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구별해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분열이면 필패고 또 통합이면 필승이다. 이렇게 하는 구도가 사실은 그렇게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물을 얘기했습니다. 인물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 다른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각자 보면 문제가 있고 그 중에 하자가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받는 이런 후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정권 심판적 성격이기 때문에 즉 정권 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당을 통해서 하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후보 개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자질 국민들이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정권 심판을 하고 정권 안정을 하고 해서 정권을 맡겼는데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그 다음에는 또 반대로 다른 당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의 요소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자기 지역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선거구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히나 현역 의원은 거의 다 그중에 중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돌려막기를 했죠. 자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많은 중요한 중진 의원들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경선에서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에서 뺀 지역도 많습니다. 이렇다면 그 지역에서 유권자들한테 외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권자가 국민 여러분께서 그러한 부분을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즉 큰 차원에서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아니면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를 더욱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와서 후보 등록이 끝나고 일주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특히 수도권 후보들이 또 중진 의원들이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혜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해서 중진이죠. 삼선 의원이고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합리적이고 또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치인이죠. 그런데 그 조혜진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약간은 뜬금없었습니다. 왜? 여기는 서울 수도권 아닙니다. 경상남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아주 참패고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집권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흥하고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망한다고 해서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또 민주당이 망한다고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은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이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는 누구한테 무릎을 꿇을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는데 조혜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에게라도 무릎을 꿇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굴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표현이죠. 한 발에 더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였다. 이래서 조혜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권의 성격을 즉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을 규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한테 그렇게 내보였습니다. 오만과 독선이다. 여러분 소설책 유명한 소설책 얘기도 아시죠? 오만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오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가 잘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 부분이 정말 나하고 소통하고 나를 배려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너 혼자 잘났다고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녹아있는 그러한 단어가 오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오만과 독선, 불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들은 정권 말기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입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도 그 당시에 신한국당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요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도 민주당 내에서 그 당시에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현재는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당 장악력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다고 했었지만 그건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속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을 바로 국민께 사과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이 총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총사퇴는요, 사실은 의원 내각제 형태의 정부에 있어서 바로 국회 해산을 버금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는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아니면 국정 지지도가, 즉 총리나 대통령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그러한 경우에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보통 나오는 카드인데요.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국가적인 큰 위기가 닥치지 않았는데 내각 총사퇴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문경 후보가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대통령에게 거추장스러운 당원 직책을 이탈해 주십시오. 자, 우아하게 표현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 탈당을 해달라.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제 4월 1일 아침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한 50여 분간 하셨죠. 예, 의대 정원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고 본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는 확고불변한 진리고 처리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혼란이 많이 생기니까 그날 저녁 때 성태윤 대통령 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그것은 절대 불변이 아니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대통령이 담화를 했을 때 그걸 듣고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떠나달라. 탈당을 요구했었는데요. 저녁 때 그 담화의 해석을 듣고 입장을 바꿔서 자, 내가 좀 경솔했다. 내가 좀 성급했다. 그래서 이제 탈당 요구했던 것은 철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관한 입장을 50분간 담화를 통해서 발표한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 담화를 듣고 그 담화의 뜻이 뭔지 집권당의 국회의원 후보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담화를 듣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다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저녁에 대통령실에서 원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아니 이게 영어 번역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50분간 얘기를 했는데 전 국민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상한 어떤 비유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얘기했죠. 저쪽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해석의 문제를 낳았는데 이것도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누구는 이렇게 들었고 누구는 저렇게 들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어떤 문제 정리를 위해서 대통령 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다시 그걸 해석하는 말들을 하면서 유연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담화도 넓게 보면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이런 뜻이다.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또 정치권에서 잘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해석을 하겠다 해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안 내느니만 못한 겁니다. 왜? 국민들이 더 혼란에 빠졌잖아요. 이러한 혼란을 조장한 책임은 결국은 누구한테 있느냐? 대통령한테 있죠. 자, 중요한 거는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받아들이는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관계를 내 위주로만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더하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을 설명할 때 사실관계가 맞느냐 틀리냐가 물론 출발점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더 이상의 해석 없이 전달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생겼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이 대통령실의 총사퇴와 더 나아가 내각 총사퇴, 그리고 함은경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의 정부 여당이 힘들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요,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맞다,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양론되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선거 후원회 자리에요,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돈이 모이도록 이렇게 있고 덕담을 했습니다. 대놓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의 선진국들,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은 우리가 정치 선진국을 얘기합니다. 경제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고, 선진국, 보통의 선진국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다. 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말이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동원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범야권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70평생 못하는 정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지, 무능, 무도한 정권 처음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센세이션해졌는데,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뭐 1등 공신, 이렇게도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전 정부에 대한 평가,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제는 현재 정부를 평가,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보면, 자, 국민들의 민심은 정말 무섭구나. 어제 하고 있던 사람도 잘못하면 오늘로 교체시키고, 오늘 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내일로 교체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진정한 권력자는 국민이다. 국민은 오늘 투표하는데 10년 전 것을 보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투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현재 정부와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 유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데,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봤겠죠. 그런데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선거의 속성이 바로 바람, 구도, 인물,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크게 봤을 때는 정치의 고관여층, 또 당원인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보통 뭘 보고 평가하느냐? 경제를 보고 평가합니다. 민생을 보고 평가합니다. 물가를 보고 느낍니다. 자기의 오늘 삶이, 현재의 조건이, 여건이 어제보다 좀 나아졌고 현재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일이 좀 더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느낀다면 그러면 보통 여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늘 뭘 하겠다고 한 말이 현재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전에 하지 않던 말을 선거 때만 되니까 한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보통은 야당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죠.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이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계속 나왔던 문제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누구의 정책이냐, 누구의 작품이냐? 아무의 작품도 아닙니다. 왜? 여야가 똑같이 일반적으로 하기를 다 원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사람은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시민들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앞으로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선거운동에 있어서 어떤 이슈를 던졌다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혹해서 찍겠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여야가 계속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비슷한 얘기를 하죠. 좋은 거라고 생각되면 따라서 합니다.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찍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나라 선거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연하게 대립되는 그런 선거 이슈가 없습니다. 자, 해외 파병이라든지 국방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복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낙태권이라든지 이런 뜨거운 문제는 아예 여야 정당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표에 있어서 한쪽을 단결할 수 있지만 반대편 더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공약이 크게 먹히지 않습니다. 대신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은 현재가 오만과 독선이기 때문에 견제 세력을 줘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의 내각과 대통령실의 총사퇴 주장과 함께 그 다음에 대통령의 탈당 요구 해프닝까지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